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개장 전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접근을 해봐야 될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닝타임즈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또 나스닥이 좀 많이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더라고요. 네. 좀 세부적인 내용 들어볼게요. 예, 반도체 수요 침체 우려에 미국 증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2% 하락, 나스닥이 1.2% 하락, S&P 500이 0.4%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 자율주행 관련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7.7% 상승했고요. 알루미늄 관련 업체인 알코아가 3.5% 상승,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솔라이트 테크놀로지가 3.1% 상승, 썬파워가 2.5% 상승했습니다. 옥시덴탈이 4% 상승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지분을 20%로 확대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약 670만 주를 추가 매수했고요. 이번 지분 인수로 인해서 옥시덴탈 실적을 자사 버크셔 헤이웨이의 영업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의 나머지 지분 80%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수요 악화를 경고했는데요. 2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했는데요. 3분기에도 매출액이 줄고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상승장 초기 진입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아직 6월 저점은 바닥으로 보이지 않는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모든 희망을 잃고 비관이 극에 달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근원 CPI가 12월부터 둔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원 CPI가 향후 몇 달 동안은 월간 상승률이 0.4에서 0.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12월에는 0.3에서 0.4% 수준으로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12월에는 근원 CPI가 6.1%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23년에는 2.7%로 떨어지고 24년에는 2.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옥시덴탈 페트롤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정유주 관련해서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들이 정유 쪽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선은 워런 버핏 효과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러시아에서 원유를 뭐 공급을 중단하나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또 가솔린 가격이 또 하락을 또 하게 되면서 호재랑 악재가 다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정유주에 대한 투자 관점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게 좀 정확한 판단일까요? 일단 원유주를 어제 에너지 업종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네네. 옥시덴탈의 상승이 나머지 종목들의 강세로 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국내 업체들 원유주, 정유주들 어떻게 네. 봐야 되느냐. 전반적으로 유가를 먼저 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어제 유가 같은 게 좀 소폭을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그렇더라고요.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90 초반에서 네, 뭐 계속적으로 저는 뭐 유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뭐 예전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셨군요.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80 때까지 왔다가 지금 지속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연말까지도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증산을 9월 말에는 각 나라별로 네.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일일 증산량이 오페크 플러스에서 네. 뭐 하루 증산량을 묶어놨는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어떤 나라들은 더 많이 하고 싶은 나라들도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다면 유가는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나오는 일시적인 반등은 전부 다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 큰 틀에서 내려가는 거고요. 예, 바닥을 확인하기 전 그러니까 바닥을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는 유가는 지속적으로 좀 약간 뭐 하향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주들도 지금 싱가포르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 $28 넘고 $30 가까이까지 갔던 게 지금 $4, $5까지 좀 내려온 것으로 급락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국내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4에서 $5가
하나가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본전이라고 본다면은 그 수준이 지금 현재는 이미 피크아웃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예. 뭐 SO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국내 정유주를 대표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뭐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최원재 전문가께서는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뭐 유가가 하락하면 정유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에너지 측면에서는 정유 쪽보다는 신재생 쪽에서 훨씬 더 모멘텀이 많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것도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봐야 될 단기. 것으로 보고 예. 있고, 미국의 이제 기후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이제 그 일시적인 지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의 전망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쪽으로 계속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이 가려는 움직임을 뭐 결국에는 보이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한다면은 어제도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에너지 쪽과 관련해서 정유는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큰 그림에서 유가 하락이 된다는 걸 짚어주셨고요. 또 신재생 쪽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에너지 관련돼서 좀 더 정확한 관점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도 뭐 엔비디아도 그랬고 마이크론이 연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안 좋아진다라는 걸 추세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 추세적입니까? 네, 예. 네, 좀 자세히 이미 들어볼게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거는 한두 달 전서부터 연말까지 연말에 계속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계속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이제 가이던스를 더 하향 조정해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유행인가요? 뭐 지금 트렌드. 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똑같은 실적 얘기로, 발표 예. 앞두고 미리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사지를 뭐 좀 충격을 좀 일부적으로 완화하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움직임으로도 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자, 특히 그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제조업체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장비업체들이 더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장비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거는 조금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에 예. 이번 주 월요일에 앵커님께서 뭐 반도체 종목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네. 뭐 기술적 반등, 순환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 네.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4% 넘게, 4% 많이 중반까지 밀렸죠. 이제 밀렸지 않습니까? 예. 뭐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한 4% 가까이 빠지고, 장비주들도 전부 다 안 좋고, 지금 일부적으로 지금 투자를 보류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그렇고 삼성전자도 네.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안 좋은 거를 일부 좀 반영해서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또 주가가 펀더멘탈에 좀 반영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반도체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아직 바닥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그런 소식이 되겠고, 베어마켓 랠리라는 그런 언급을 하는데, 통상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 하면은 아까 유가와 비슷하게 큰 폭에서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잠깐씩 이렇게 반등 주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지금 많이 하는 게 더 유리한 겁니까? 네, 뭐 앵커님 오시기 전에 뭐 전에 지금 은별 네, 은별 앵커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네. 기본적인 추세적인 하락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뭐 지금이 바닥을 찍었다기보기는 아직 너무 섣부르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역시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저는 단기 매매만 하자, 그냥 말씀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예전에 물려 있는데 뭐 종목별로 어느 정도 반등이 와서 뭐 본전이 온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소폭 수익이 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드렸고, 일단 포트폴리오 이번 반등 과정이 재조정하는 구간으로 그런 과정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시장에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좀 나중으로는 미뤄두자라는 그런 관점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CPI, 뭐 이번 주 CPI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긴 한데,
이제 근원 CPI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은 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2월부터 둔화된다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가 침체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근원 CPI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뭐 에너지와 음식료품을 제외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쪽을 좀 제외한 것인데요. 네. 근원 CPI는 앞으로도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 이번에도 이제 컨센서스는 전월에 9.1% 상승했는데 이번에 8.7% 좀 낮아지긴 했어요. 좀 어느 정도 다 낮게 나올 것이라는 거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원 CPI는 이번에도 전월보다는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컨센서스는 오히려. 그런 CPI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임금 상승률도 있고 임금 관련해서도 있고 뭐 전반적인 것이 있는데 주거비 일단은 그쪽에서 반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되고 있는 게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근원 CPI가 더 하락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주택 쪽에서 많이 좀 하락이 나와야 될 것을 보고 있어요. 상당히 무겁게 움직이는 쪽인데 네. 이게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큰데요? 비중도 상당히 크고 상승과 하락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서히 하락하는 것으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시장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이제 외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전기차 쪽, 그러니까 이날 테슬라도 안 좋았고, 포드하고 GM,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 중국 3대 전기차, 전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게 영향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테슬라는 약했지만 어제 이제 뭐 루시드라든가 리비안이 강하면서 그쵸,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 그리고 어제 인플레 법안이 좀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어떻게 보면 SK 이노베이션 쪽에는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드디어 이제 45만 원을 종가상으로 돌파하는 모습. 역시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조금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네. 저쪽으로만 지수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수요 악화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외국인들도 그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오기가 좀 힘든 상황으로 봐가지고 네. 이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올리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은 이쪽으로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차익 실현도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이제는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장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조금 안 좋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그리 좋게 얘기는 안 해주시겠다. 좀 이런 생각 드는데 좀 들어볼게요. 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오늘 말고 어제 그저께 뭐 한 이틀 정도 뭐 안 좋았는데도 네. 우리나라 증시 뭐 소폭 상승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결고리는 끊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일단은 자꾸 뭐 앵커님들이 이제 물으시는데 일정 부분은 한꺼번에 반영을 하거나 한꺼번에 뭐 하락을 하거나 이제 이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 일단 전체적인 유동성이 시장이 없어지는 추세에서 뭐 전체적으로 다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종목별, 업종별, 즉 섹터별로는 연동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어요. 그런 쪽을 좀 중점 깊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뭐 당연히 저는 좀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미국보다는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하고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게 오늘은 또 좋은 내용으로서 갈 수도 있겠다.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요즘 보게 되면은 뭐 어제는 뭐 호우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되게 짧은 그런 테마주들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고수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예. 어제 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전부 다 큰 음봉 맞고 내려왔어요. 뭐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런 쪽에 일시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저런 쪽의 접근은 그냥 테마성이니까 일단은 뭐 네. 펀더멘탈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